내일부터 제18대 한국 대통령을 뽑는 재외선거가 뉴욕 총영사관에서 실시됩니다. 어제 오후 맨해튼 49가 지하철 승강장에서 말다툼을 하던 한인 남성이 흑인 남성에게 떠밀려 숨졌습니다. 허리케인 샌디 이후 뉴욕시에서 화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보건계획위원회가 장기적인 음주 예방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내일부터 제18대 대통령을 뽑는 재외선거가 뉴욕 총영사관에서 실시됩니다. 미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을 향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직접 선거에 참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합니다. 뉴욕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투표 참여 담화문을 발표하고 막바지 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손세주 뉴욕 총영사는 담화문을 통해 재외선거를 통해 모국의 정치 발전과 한국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재외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기대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재외투표관리관과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 국민 여러분의 신성한 주권이 그대로 온전하게 선거 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재외투표 사무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외선관위는 투표에 사용되는 각종 기기 사용법과 투표용지 교부 등의 업무를 투표 사무 관계자들에게 사전 교육하는 시간을 갖고 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부터 3개월여의 신고 신청 기간 동안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대통령 선거에 투표하기 위해서 신고 신청해 주신 재국민들이 이제 투표하시는 일만 남았습니다. 저희는 완벽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내일부터 투표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정성껏 여러분들을 맞이할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투표 기간은 내일부터 오는 10일까지 6일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투표가 같은 시간에 진행됩니다. 투표 기간 동안에는 선거인들의 편의성을 고려해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셔틀버스 퀸즈 노선은 베이사이드 북창동 순두부 식당을 출발, 플러싱 한양마트와 유니온 스트리트 장터 식당을 거쳐 투표장으로 갑니다. 버겐 카운티 노선은 리치필드 H마트에서 출발해 팰리세이즈 파크 로데오 플라자와 포트리 풍림 식당을 지나 투표장으로 향합니다. 운행 시간과 횟수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6번, 주말은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맨하튼 지역은 평일과 주말에 상관없이 포트 어소리티 버스 터미널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매 시간마다 출발합니다. 선관위는 또 자가 운전자를 위해 투표소 인근에 무료 주차장을 준비해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의 편의를 도울 계획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어제 오후 맨해튼 49가 지하철 승강장에서 50대 한인 남성이 진입하던 전동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말다툼을 벌이던 흑인 남성에게 고의로 떠밀려 플랫폼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져 한인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기석 씨가 지하철 선로에 떨어져 달려오는 전동차에 치여 사망한 시간은 어제 오후 12시 30분. 퀸즈에 거주하는 한 씨는 다운타운으로 가는 전동차로 갈아타기 위해 맨해튼 49가역에서 열차를 기다리다 변을 당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한 씨는 이곳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다 20대로 추정되는 흑인 남성과 심한 말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잠시 후 다운타운 방면 R노선 전동차가 역구내로 들어오자 순간적으로 흑인 남성이 한 씨를 플랫폼 아래로 밀어 떨어뜨리고 도주했습니다. 선로 위로 떨어진 한 씨는 곧바로 일어나 승강장 위로 올라오려고 시도했지만 급속도로 진입하던 전동차는 손쓸 겨를도 없이 한 씨를 치었습니다. 열차에 치인 한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국 대원들에 의해 구조돼 인근 세인 루크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병원 도착 직전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한 씨와 흑인 남성이 말싸움을 벌인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목격자들은 흑인 남성이 혼자서 중얼중얼거리고 돌아다녔다고 밝혀 경찰은 정신장애자의 소행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올해 58살의 한기석 씨는 퀸즈 엘머스트의 연립주택에서 아내
대학생 딸과 함께 거주해온 평범한 가장으로 알려져 한인 사회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경찰은 현재 목격자들의 진술과 역사에 설치된 폐쇄회로 TV 화면 등을 분석해 범인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허리케인 샌디 이후 뉴욕시에서 화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허리케인 피해 지역에서 촛불이나 전기 시스템 오류 등이 화재의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지난 11월 한 달 동안 뉴욕시에서 발생한 화재 발생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나 늘었다고 뉴욕시 소방국이 발표했습니다. 소방국은 구체적인 발생 건수는 밝히지 않았으나 대부분 허리케인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전기 시스템의 오류와 촛불 등이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난방 공급이 정상을 되찾지 못한 주택 등에서 가정용 발전기나 실내 난방기 사용이 늘고 있어 화재 위험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뉴욕시 소방국은 허리케인 피해 지역에 화재 예방 요령을 알리고 화재와 일산화탄소 감지기 등을 배포해 화재 예방 교육을 집중적으로 펼칠 계획입니다. 소방국은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먼저 샌디 피해가 많았던 스태튼 아일랜드와 퀸즈 라커웨이 그리고 브루클린 코니 아일랜드 지역을 중심으로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술에 대한 청소년기의 환상은 성인으로까지 이어지게 되고 문제는 습관적 중독이 된다는 것인데요. 뉴욕주 정부가 장기적으로 음주 예방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에게 보건 정책 자문을 하는 뉴욕주 보건계획위원회가 장기 음주 예방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위원회의 음주 예방 5개년 계획안은 주류 판매 세금 인상, 주류 판매업소 규모 축소, 광고 규제, 음주운전 단속 검문 확대, 그리고 미성년자의 술을 사주는 성인 감시 강화 등입니다. 뉴욕주에서 술에 부과되는 판매세는 현재 양주의 경우 갤런당 6.44달러, 와인 30센트, 맥주 14센트씩입니다. 이번 계획안은 구체적인 인상폭이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현행 과세 기준을 올리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 술을 미화하지 못하도록 광고에 대한 규제도 제한됐으며 경찰의 음주운전 검문 검색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대신 구매해주는 행위도 근절 대상으로 지적됐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아 정부의 방만한 지출을 세금으로 충당하려는 꼼수라는 주장과 술집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마리화나 합법화를 시도하는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지방정부들이 적자 해결의 모색으로 재산세 등을 올리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재산세 인상은 이례적인 일은 아닙니다만 문제는 갈수록 재산세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인타운의 재산세가 다른 타운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 주정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버겐 카운티 2012에서 2013 회계년도 중간 재산세는 9,332달러였습니다. 전 회계년도에 비해 평균 인상률은 1.4%입니다. 하지만 같은 버겐 카운티 중 한인 밀집타운 대다수는 카운티 평균 인상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지워러가 5.9%, 노르드가 4.1%, 레오니아가 3.9%, 잉그루드 클립스와 포트리, 테너플라이가 각각 3.4, 3.2, 1.9%로 카운티 평균 인상률인 1.4%를 모두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팰리세이드 파크는 1.3%로 카운티 평균보다 낮은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리츠필드는 오히려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9% 줄었습니다. 지난 2010년 크리스티 주지사는 취임 후 재산세 인상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조세 정책을 펼쳤고 이에 따라 주 대다수 타운들은 재산세 인상폭을 최소화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타운은 재산세 인상 동결이나 최소화는 예산 부족과 교육, 복지 등의 계속적인 서비스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부 견인업체들은 그야말로 무법자들과 같습니다. 공포심으로 견인 비용을 강탈하는 등 시민들의 불평은 계속됐는데요. 뉴욕시가 이들에 대해 칼날을 빼어들었습니다.
뉴욕시가 합법 주차된 차량에까지 무분별한 횡포를 일삼던 견인업체를 단속해 50여 개 업체의 사업 면허를 취소하고 19개 업체에는 사업 면허를 일시 중지시켰습니다. 이는 최근 수년간 합법 주차된 차량까지 노리며 운전자들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켜 과도한 견인 비용을 청구하는 등 횡포를 부렸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지역 상점들도 피해를 호소했고 시민들의 불평 신고도 이어졌습니다. 뉴욕시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단속을 펼쳐왔습니다. 이 중 가장 악명 높은 견인업체 중 하나는 브루클린 패스트웨이 토잉 앤 리커버리라는 회사로 무려 1,200여 대의 합법 주차 차량을 불법으로 견인했으며 정식 운전면허가 없는 운전자가 견인 트럭을 운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수법으로 1시간에 무려 20대의 차를 견인하며 고가의 비용을 강요한 혐의로 현재 폐업된 상태입니다.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의 견인업체 단속을 계기로 억울한 주차 문제로 피해를 당했던 한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 대학 입시 풍경은 겉에서는 조용해 보입니다. 그러나 내부로 들어가면 역시 치열한데요. 대학 입학사정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대학 학점 선이수제인 AP였고 학생이 직접 대학을 방문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 입학상담가 협회가 최근 발표한 2011에서 2012학년도 대학 입학보고서에 따르면 사정관의 84.3%는 대학 수준의 학과목 성적이 학생 평가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두 번째는 수강 과목 난이도를 꼽았습니다. 수강 과목 난이도란 학생 자신이 교과 과정을 얼마나 짜임새 있게 구성했는지를 보는 것으로 고교 성적 GPA와 해당 과목 교사의 추천서 등을 통해 주로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SAT와 ACT 등 대학 수학 능력평가 성적이었으며 고교 성적인 GPA와 SA가 뒤를 이었습니다. 학생이 지망대학을 직접 방문하는 등 적극성은 지난 2003년 처음으로 질문 항목이 추가됐을 때만 해도 7%에 머물렀지만 이번에는 21%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학생들이 대학 수학 능력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고교 시절 난이도가 높은 과목을 충실히 마친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대학 졸업률이 높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다음은 고성국의 대선 전망이 이어집니다. 한국의 18대 대선 후보자 3명이 첫 TV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후보가 나와 열띤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정치 쇄신 방안 등이 주요 쟁점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를 연결해 대선 후보들의 TV 토론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대선 후보들의 TV 토론은 후보자들이 상호 엇갈리는 시각으로 포화를 퍼붓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후보들이 TV 토론에서 보여준 세 후보들의 토론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세 후보가 토론에 나섰는데요. 사실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는 대통령 당선보다는 통합진보당의 존재감을 알리고 자신들이 진보정치 세력으로서 주장하고 싶은 바를 충분히 펴기 위해서 토론회에 나온 거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적극적으로 또 공격적으로 토론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공격이 아무래도 여당의 유력 후보인 박근혜 후보에 대한 공격에 이제 치중이 됐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박근혜 후보와 이정희 후보 간의 대결 구도처럼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정희 후보는 소정의 목표를 달성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이번 대선은 박근혜 대 문재인, 문재인 대 박근혜 양자 구도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토론에서 문재인 후보의 존재감이 좀 부각되기가 어렵게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TV 토론에서 논리 싸움에서 누가 이겼냐도 중요하지만 그 토론의 결과 정치적으로 어떤
긍정적 효과를 거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데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번 토론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그 존재감을 부각시키는데 다소 좀 미진해서 결과적으로 좀 손해를 좀 보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을 저는 가지면서 이번 토론을 지켜봤습니다. 네, 이번 TV 토론에서 유권자들은 정책 토론을 기대했는데 다소 네거티브한 토론으로 이루어져 아쉽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에는 두 사람의 상호 토론에서는 네거티브 공방이 한 번씩 오고 가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정책 토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정희 후보가 문재인 후보하고 토론할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박근혜 후보와 상호 토론을 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자면 이 네거티브 공세를 피는 토론을 했죠. 네. 심지어는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다 이런 표현을 직접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끼리 만나서 토론을 하는데 물론 자기가 이기려고 경쟁을 하는 거긴 합니다만 상대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다. 내 당선이 목적이 아니다. 이런 식의 어법을 구사하는 거가 과연 적절한가라고 하는 논란까지 있을 정도로 오늘 이정희 후보의 토론 태도는 좀 여러 가지로 논쟁적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책 토론을 기대했던 국민들 중에서 오늘 토론을 보면서 다소 실망하고 좀 아쉬움을 느끼는 그런 유권자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거티브한 토론 가운데에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공통점이 있던데요. 검찰 개혁 문제라든가 또 남북 관계에 대한 시각이 비슷한 것으로 보여지던데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이제 이 검찰이 지금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검찰총장이 사퇴를 한 비상 상황인데 문재인 후보나 박근혜 후보가 모두 TV 토론하기 3일 전, 4일 전에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를 했거든요.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오늘 다시 확인이 되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어냈고요. 그래서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건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건 대대적인 검찰개혁이 있을 것이다. 이걸 이제 우리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확인하게 된 성과가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국회개혁이나 정당개혁과 관련해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모두 공약을 내놨는데 그중에 상당 부분은 사실 내용이 일치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이렇게 내용이 같은 부분들은 대선 전에라도 여야가 합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고 박근혜 후보가 흔쾌히 동의를 하면서 TV 토론에서 유력한 두 후보가 뭔가 이 정치개혁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어내는 이런 모습들은 상당히 보기 좋았습니다. 또 남북관계나 외교 정책에 있어서도 처음에 TV 토론하기 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처럼 생각들을 했는데 막상 TV 토론을 하면서 상호 토론을 해보니까 문재인 후보나 박근혜 후보가 남북관계 이명박 정부 하에서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 조건 없이 대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서로 일치하는 대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점들을 이제 우리 유권자들이 저는 유의 깊게 살펴보고 그리고 상당히 기분 좋게 보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을 좀 갖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의 목소리가 돋보였던 것 같은데요. 아주 공격적이고 TV 토론이 끝나고 나면은 누가 승자냐라는 여론이 나오는데 고 박사께서는 누구라고 보시는지요? 네, 앵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요. TV 토론에서 논리 싸움에서 누가 이겼느냐 또는 누가 목소리가 컸느냐 이거 하고요. 끝난 다음에 우리 유권자들이 최종적으로 어떤 점수를 매기느냐라고 하는 것은 좀 차원이 다르게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후보들한테 중요한 것은 후자죠. TV 토론을 보고 난 다음에 유권자들이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인데요. 토론 놓고 보면 이정희 후보가 목소리가 굉장히 컸죠. 그리고 굉장히 공세적으로 했고 말도 빨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정희 후보가 주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번 토론은 역시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 두 사람이 안정감 있게 유권자들한테 호소하는 것들이 좀 더
다가갔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후보의 존재감이 이정희 후보 때문이라고 좀 보는데요. 다소 좀 부각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번 1차 토론의 경우에는 박근혜 후보가 다소라도 좀 이 유권자들로부터는 점수를 얻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제 1차 토론회가 끝났습니다. 큰 이슈가 없이 끝나버린 TV 토론인 것 같은데요. 지지율에 대한 변화가 있을까요? 지금 안철수 전 후보가 캠프 해단식을 하면서 던진 메시지라든지 이런 변수들이 유권자들한테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어제 있었던 일이고 오늘 이제 TV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여론조사를 하면은 지지율의 변화는 있을 건데 안철수 전 후보의 영향력 때문인지 TV 토론 때문인지를 가려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지지율 변화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 분석대로라고 한다면 지금 박근혜 후보가 다소 좀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그 상승세에 조금 더 힘이 실리는 식으로 지지율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성국 박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TV 토론에서 세 후보가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토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박근혜 후보는 약속을 확실하게 지켜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통합을 추구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말을 했고요. 문재인 후보는 새로운 핵심은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정희 후보는 정치 쇄신의 핵심은 새누리당이 없어지는 것이라며 강경한 발언을 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미주 소식입니다. 한국의 유명 브랜드 고춧가루에서 기준치를 넘는 농약 성분이 검출돼 회수 조치가 있었는데요. 미국 내에도 이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김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CJ제일제당이 위탁 생산한 해찬들 고춧가루와 해찬들 김치용 고춧가루 등에서 농약 성분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농약 성분 터보코나졸의 한국 허용 기준은 5ppm 이하인데 제품별 함량이 해찬들 고춧가루는 10.5, 김치용 고춧가루는 10.8로 조사됐습니다. 터보코나졸은 고추의 탄저병과 흰가루병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농약인데 연방환경보호청이 발암물질로 지정한 성분이기도 합니다. 손님들이 문의 전화가 나와서 저희가 현재 지금 매장 안에 있는 제품들은 다 철수한 상태고요. 거기 해찬들에서 만든 고추장도 저희가 현재 매장에서는 볼 수가 없는 상태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물건만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스토어 크레딧 드리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CJ푸드에 알아본 결과 미국에서 유통되는 고춧가루 제품은 한국에서 적발된 제품과는 다른 것으로 한국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직접 가져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문제가 된 제품들은 이미 2년 전 미국에서 유통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산 고춧가루는 지금 현재 저희가 단종한 지 한 2년 정도 됐고요. 저희가 지금 시중에 판매하는 3파운드, 5파운드 그 해찬들 고춧가루는 사실 한국산이 아니고 중국산입니다. 패키징에도 프로덕트 오브 차이나라고 명기되어 있고요. 지금 문제된 한국산 영양에서 나오는 그 고춧가루는 아닙니다. 현재 한인타운 내 마켓들은 CJ제일제당에서 유통되는 고춧가루와 고추장을 전부 회수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잇따른 식품 유해물질 검출로 인해 식품 안전 문제가 문제화되고 있는 상황에 LA로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 또한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혜리입니다.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오늘은 가슴 뭉클한 이야기인데요. 의술을 넘어 인술을 펼치고 있는 중국인 의사. 꽃보다 사람이 아름다운 이유입니다. 도시에서 한참 떨어진 중국 서부의 한 산골 마을. 몸이 아파 병원에 한번 갈라치면 험한 산길을 걸어 내려가야 합니다. 노인들에겐 몹시 힘든 일입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의사 첸 씨. 전화 한 통이면 즉시 왕진길에 오릅니다.
산길을 따라 걷고 걸어 왕진한 지도 어느덧 12년. 그동안 달아 떨어진 운동화만 50켤레입니다. 홀로 사는 할머니를 위해 이틀 밤을 꼬박 지극정성으로 간호하기도 했습니다. 진료비는 받지 않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고마움의 표시로 채소나 과일 등을 건네보지만 산골 의사는 이마저도 손사래를 칩니다. 他背的我背的我休息嘛，我说吃个打工么干，那个口家回来嘛，公公叫我的说干。 의사인 그가 현재 버는 돈은 한 달에 채 7만 원도 되지 않습니다. 집도 허름하기 짝이 없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我们这一位年期留守在家是的老人儿童，他们经常患病，经常吸烟，都经常要来找到我。他们说的是些需要我，所以就是这样的动力，就支撑着我12年。 인술의 참뜻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첸 씨. 산골 마을 사람들을 지켜주는 천사라는 별명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 법무부는 오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현재 매번 수수료를 지불하고 발급받아야 하는 가족관계와 혼인 입양 등 기록사항을 인터넷 등 전자문서 방식을 통해 열람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단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열람 주체를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을 비롯 해외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간단하게 열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오후 6시 뉴저지 리치필드 고등학교에서 출범식을 갖는 코리안 언어 소사이어티는 기타 제2외국어마다 각각 구성되어 있는 전국 우등생 클럽처럼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수강하는 우등생들의 전국 모임으로 미국에서 처음입니다. 코리안 언어 소사이어티는 대학 입학 때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회원 자격은 GPA B 이상, 한국어는 A 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난번 뉴욕시경 경관에게 양말과 신발을 전해받았던 맨발의 노숙자가 다시 맨발이 됐습니다. 그는 선물을 받은 신발이 고가인 것으로 보여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감춰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신발을 준 경관에게 감사한다며 그러나 선물은 받아 좋지만 사전 허가 없이 인터넷에 퍼진 점 등에 대해서는 일종의 자기 몫이 있다는 식의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는 13일 뉴욕 경매시장에 1906년 대한제국 당시 만들어진 20원짜리 희귀 금화가 경매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 20원짜리 금화는 2년 전 경매에서 15만 5천 달러에 낙찰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나올 경매품은 남아있는 대한제국의 금화 가운데 가장 보존이 잘 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오전 중 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부분적으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5도, 섭씨 12도, 밤 최저 기온은 32도, 섭씨 0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비가 내리고 난 후에 맑고 화창한 날씨입니다. 그러나 기온은 내려가 쌀쌀하겠습니다. 금요일은 간간히 구름이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잠시 후 10시 20분부터는 오늘 있었던 대선 후보 TV 첫 토론회가 재방송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